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테슬라의 일타쌍피라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드디어 테슬라가요,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드디어 테스팅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요, 이제 그 베타 버전 10이 곧 테스트 버전으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한 대략 2주 후면 이제 전체에게 공개한다라고 머스크가 밝혔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제가 보도도 해드렸지만 굉장히 그 베타 버전 10이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프로파운드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매주마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2 버전도 너무 좋고요. 9.3 좋은데, 근데 이게 이제 10 버전으로 넘어오니까요, 정말 압도적인 그런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요, 이제 이 미국에서의 테스트가 거의 굉장히 이제 완성도가 올라오니까요,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에도 진출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유럽과 아시아에 대해서는요, 이미 일론 머스크가 오래전부터 원래 소망하고 바랬던 이 테스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이미 후보군, 이제 캔디데이트로 올려놓고 조율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도 어느 정도 이제 대략적으로 잡아놨단 말이죠. 아시아도 중국과 재팬, 즉 차이나 재팬을 기본적으로 정해 놓았죠. 그래서 이 나라를 정해 놓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요, 이제 도시들을, 즉 유럽에 있는 도시 그리고 아시아의 도시들도 선택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는요, 바르셀로나가 이제 꼽히고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 있죠. 이 두 개 도시에서 먼저 실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나 파리 자체는 워낙 길도 복잡하고 트래픽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테스트하기는 정말 좋고요. 그리고 상하이입니다. 중국에서는 상하이, 어쩌면 중국에서 가장 또 큰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하이와 그리고 일본의 도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도쿄와 상하이, 프랑스 파리와 바르셀로나에서 이 이제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자, 결국 이 도시들이 중요한 건 왜 중요하냐면요. 자, 테슬라는 사실 프리웨이, 즉 고속도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이지하다고 보시면 돼요. 레인 체인지나 이제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심이죠. 즉 도심의 복잡한 변수가 너무너무 많은 그런 도시들을 실제로 테스트해야 진짜 자율주행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많은 도시들 실제 도로 주행을 해보니까 굉장한 정말 실력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카메라로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도 진행하게 되면요, 이미 미국에서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굉장히 수준이 올라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제 굉장히, 아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좋은 모습 보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베타 버전 10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테스트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요, 자동차 앞으로 미래에 그 테슬라 차를 판매할 때도 더불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의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자, 지금 현재 독일에다가 기가팩토리를 세우고 있죠, 테슬라가. 자, 기가팩토리 자체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옆에다가 이제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배터리 공장의 기둥들이 이제 거의 세워졌다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배터리 공장을 세우니까 유럽 정부에서요, 유럽 연합 정부에서 테슬라에게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냐면요,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무려 1.14 빌리언 유로인데요. 자,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요, 대략 1조 2천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굉장하죠. 사실 1조 2천억을 그냥 지원받는데요. 자, 왜 지금 1조 2천억 원 정도를 받게 되냐면요, 여러분,
공장을 하나 세우게 되면 거기에 뭐가 발생합니까? 고용 효과가 나타났죠. 특히 이제 배터리 공장을 세우게 되면요, 거기에 따르는 고용 효과가 굉장한데요. 현재 추산되어지는 숫자가, 고용되어지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2,000명 이상이 이렇게 고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2,000명 이상의 잡이 새로 생긴다라는 얘기인데요. 배터리 공장이 이 정도로 많은 그런 잡이 생기느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 밸류 체인, 즉 연관되어져 있는 배터리 산업과 연관되어져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밸류 체인을 보게 되면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완전 일타쌍피가 되는 거죠.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테슬라는 어차피 배터리 공장을 세워야 했습니다. 배터리 공장을 세워야 4680 배터리 셀을 거기서 생산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터리 공장은 당연한 거거든요.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공장을 근데 짓게 되니까 테슬라를 위해서 공장을 지었는데 유럽 연합으로부터 돈이 나와요. 이게 일타쌍피가 아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테슬라가요, 이 배터리 공장만을 세우는데 대략 5조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5조 원 정도가 현재 지금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1조 2천억 원을 유럽 연합 정부로부터 그냥 지원금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석이조, 일타쌍피가 아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는요, 도랑치고 가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테슬라는 사실은 공장을 짓게 되니까 지원금까지 받는다. 사실 테슬라에겐 정말 호재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유럽연합이 왜 테슬라에게 이런 엄청난 돈을 지원해 줄까요? 테슬라라는 기업은 사기업인데, 또 테슬라는 배터리 공장이 자신의 기업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해서 사실은 배터리 공장도 세우는 건데 왜 유럽연합이 이런 사기업에다 돈을 지원해 줄까요? 자, 그 이유는 고용 효과가 있고요. 2,000명 이상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 산업이라고 하는 밸류 체인 때문에 그렇죠. 배터리 공장이 크게 지어지게 되면요, 지금 현재 유럽에서 세워지는 테슬라의 배터리 공장은 아마 세계 최대의 공장이 될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배터리 공장이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밸류 체인들이 모두가 다 혜택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자, 제가 이 그림을 지금 올려놨는데요. 보시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raw material 이 필요하죠. raw material이라고 했을 때는, 자, 이 배터리가 생산될 때 철이 필요하고요, 리튬도 필요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다양한 소스가 있잖아요. 그러한 소스를 결국은 제공할 수 있는 유럽 연합 안에서의 많은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이 테슬라 공장을 통해서 혜택을 보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러한 raw material들을 테슬라 공장에다가 납품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그 공장들도 살아나는 거죠. 그럼 거기서도 고용 효과가 일어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배터리 셀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셀을 만들 때에도 그 셀을 제조하고 또 이 만들어낼 때에 또 거기에 소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BMW도 있고 독일에 있는 회사들, 프랑스에 있는 회사들, 다양한 국가의 회사들이 여기에 또 개입돼 있죠.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문제도 또 다양한 국가의 회사들이 연루돼 있죠. 그리고 리사이클링 서스테이너블리, 자, 배터리를 다 쓰고 나면 또 리사이클링 하는 회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작은 그런 부품 회사들, 그리고 이런 밸류 체인들이요, 결국은 테슬라의 배터리 공장 하나 때문에 다 먹고 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체인처럼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테슬라라고 하는 메가 기업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요, 굉장히 그 많은 작은 회사들이 먹고 사는 그런 일종의 생태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럽연합은 이 테슬라의 배터리 공장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2.9 유로 빌리언이거든요. 이게 대략 한국 돈으로 3조 원인데요. 그러니까 3조 원 달러를 원래 지원을 결정을 한 거예요, 올해 초에. 자, 그래서 그 테슬라에게 가장 많은 양이 이제 할당이 되고요. 1조 2천억. 그리고 아마 조금 더 나중에 추가될 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대략 한 2조 원 정도는 테슬라에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1조 원이나 1.5조 원 정도는요, 이 작은 회사들에게 다 분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테슬라 공장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용 효과가 일어나고, 그리고 생태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많은 산업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듬뿍 받게 되고, 이 돈을요, 2021년도 말에 테슬라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올해 말에 돈을 받게 되면요,
뭐냐면요. 테슬라의 밸런스 시트, 즉, 그 대차 대조표에서 공장 하나 세우는 돈이 들었잖아요. 근데 1조 2천억 원이라고 하는 캐시가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의 마진이 좋아지겠죠. 테슬라 주가에는 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오랜만에 스타링크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스타링크가 제공하는 인터넷을요, 드디어 칠레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칠레 잘 아시죠? 칠레가 드디어 스타링크 인터넷을 전 국가 차원에서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자,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즉, 남미 국가에서 첫 번째, 이 국가가 됩니다. 스타링크의 인터넷을 받아보는. 그리고 지금 현재 서비스가요, available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주문하게 되면요, 스타링크가 제공하는 인터넷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지금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요, 올해 초부터 칠레 정부와 긴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칠레를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초의 국가, 즉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 국가로 올해 초부터 많은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그 먼 지역들 있죠, 아주 시골 지역들. 여러분 그 지도를 좀 전에 보셨지만요, 이 칠레라고 하는 나라는 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긴 나라인데 저 아래쪽은요, 맨 아래쪽은 남극과 가까워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쪽 지역이 열악한 지역도 많고요. 인터넷이 들어가기 힘든 그런 지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지역들부터 테스트를 해온 거예요. 인터넷을 전혀 공급받지 못했던 지역의 아이들, 학교, 병원,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지역들에다가 이제 인터넷을 공급하는 그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타링크가요, 원래부터 세계 곳곳에 이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들에다가 인터넷을 공급해 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나라별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칠레 같은 나라에 인터넷을 공급해 보니까요, 굉장한 효과가 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현재 스타링크와 그리고 칠레 정부가요,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은 1년 동안은 무료로 이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이제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하이스피드 인터넷을 스타링크를 통해서 공급하고요. 자, 1년 동안 공짜로 제공받고 나면 안정적인 게 확인된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1년 후부터는요, 칠레의 그 각 시 정부가 이제 이 비용을 감당하겠다. 즉 돈을 이제 스타링크에 돈을 내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그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원래 지금 현재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나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뭐 인터넷이야 곳곳에 다 있는데 뭔 스타링크가 필요할까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요, 세상에는요 인터넷이 아직도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정말 아주 불모지고요. 그리고 이런 남미 지역이나 그리고 아시아의 그 곳곳에 여러분 아직도 인터넷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정말 많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뭐 이 벌룬을 띄운다거나, 그죠, 이런 풍선을 띄우거나 나름대로 연을 띄운다거나 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동원했어요. 근데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 벌룬을 띄워, 풍선을 띄워가지고 기구를 띄워서 인터넷을 공급한다? 그게 사실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큰 기업들이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다 공급하려고 하냐면요, 인터넷이 들어가야 그들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시도를 해왔는데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그걸 해내고 있는 거죠.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근데 테슬라가 테슬라는 아니죠. 뭐 일단 스페이스X와 관련된 거지만 결국 하나의 CEO지만 이 스타링크가요, 그렇게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인터넷을 공급하게 되면 앞으로 결국은 이러한 인터넷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그 인터넷을 사용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 자체가요 굉장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링크와 스페이스X 그리고 테슬라가 다 이제 이렇게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됩니다. 스타링크가 칠레의 시골 지역에 무상으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칠레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이제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전 국가에, 칠레라고 하는 전 국가에 고속 인터넷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지금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요, 이제 칠레 전체 나라에 스타링크가 인터넷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자, 칠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기
많기 때문에 스타링크가 드디어 인터넷 그런 사업 회사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름을 이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또 오후 퇴근 시간에는 빅테크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 종교스TV였습니다.